안녕하세요. 예, 직당 토지연구소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남판교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장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남판교 하는데 남판교는 대장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대장지구를 말하는 건데 여기 기사 제목에 이제 나와 있듯이 남판교 개발은 현재 진행형, 주변 지역 규제 완화 기대감 상승. 날짜를 보면 2023년 10월 17일,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그 성남 판교 대장동 그 도시개발 구역이 나와 있고, 밑에는 낙생지구, 낙생공공택지지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뭐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니까 또 기사를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시니까 기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대장동이 6천 세대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적인 거 말고 부동산에서 대장동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주변 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낙생지구, 이제 그 여기 밑에 이제 낙생지구가 있죠. 여기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낙생지구와 동원지구 등과 함께 남판교 신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세계 택지지구 중 대장지구가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용서고속도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대장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가뜩이나 출퇴근이 심한 용서고속도로 정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용서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서울 강남까지 2, 30분 정도 내로 이제 도착을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모았는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현재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2시간이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는 고속도로로 해당 주민들이 이제 웃음 섞인 불만을 터져나오고 있는 지경인데 진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정말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해당 지역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 수원, 성남, 화성 이 네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네 개 도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최적 노선과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4개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경기 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게 보시면 내용 보시면 용인, 수원, 성남, 화성 이네 개의 지자체가 3호선에 대한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개 지자체가 3호선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해당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남의 수서에서 고등, 23 테크노밸리, 서판교, 대장역, 고기동, 그다음에 신봉, 웰빙 강교, 광교역으로 연장을 강력하게 추진 관철시킨다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최근 해당 지역대의 부동산에서 활발한 주택과 토지 거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교 대장과 낙생지구와 3호선 연장 시 최대 수혜 지역이 대장동의 서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 고기동이 대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향후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교통량 분산이 돼서 대중교통도 가고 고속도로도 가기 때문에 이제 교통량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등에서 2, 30분 내외로 지하철과 그 고속도로 모두 한 2, 30분 내면 강남 진입권을 지역으로 탈바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남은 불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남 지역은 그 아파트 가격이 그 계속 뭐 빠졌다가 뭐 늘었다가 하지만 계속 그 우리가 보면 비즈니스 벨트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강남과 가깝냐 안 가깝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판교 테크노밸리는 1판교가 성공을 해서 부산시 1년 전체 매출인 80조를 육박을 해서 14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1판교가 성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공하고 완성은 다른 건데 완공은 말 그대로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완성은 일자리까지 다 들어온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1,4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요. 고용 인구가 8만 5천. 동판교 쪽은 이미 그 아파트가 꽉 차 있고 2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에서는 지금 대장동을 개발을 한 겁니다. 대장동이 원래는 어, 그 임야이면서 보전 녹지였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은 접어두고 그렇게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커지면서 2판교, 3판교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판교, 3판교에 또 입주하는 기업들이 다 합치면은 20만 정도가 되는데 일할 사람은 늘어나는데 교통이 안 좋고 뭐 주거지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 희소성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대장동과 고기동도 마찬가지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대장동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는 지금 부분 준공을 6월 승인 고시를 했는데요. 사업지구내 이제 소송이 번지면서 북측에 있는 송전탑 지중화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준공 예정이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7차례나 연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준공 승인은 준공 검사 미비 사항에 대한 그 시행사 측의 보완 조치가 완료됐겠다는 판단과 대장동 사업지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더 이상 제약하기 힘든 점도 가만히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곳은 임야의 보존녹지 준공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부분 준공 승인을 마쳤고 앞으로 그런 것 제약들이 좀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30년 하반기 준공으로 백형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대장동의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 판교테크밸리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백현 마이스가 과연 뭐를 하는 것인가, 왜 백현 마이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의라든지 국제 회의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들어오고 20만 평 정도가 되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계해서 전시회의, 관광 등 4차 산업 기반 글로벌 시티를 지원하는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메리츠증권 그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요. 메리츠증권하고 컨소시엄 제안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 6조 2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다음 보시면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이제 말할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용서고속도로에서 집중된 교통량 그러니까 그 일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현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최근 정부 주요 정책인 서울 인구 분산과 집값 잡기 등의 부동산 핵심 정책에도 상당히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남판교 주변 개발 가능 농지가 대장동 옆이 바로 서군동이거든요. 서군동이 이제 그 서쪽에 있기 때문에 대장동 서쪽 측과 그 옆에 있는 서군동을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고기동 추가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지자체는 다양한 규제 완화를 좀 검토할 시점이다라고 특히 이제 최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해제 얼마 전에 해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는 것은 부동산 투기도 막기 위함이지만 개발을 어떤 무분별한 개발을 좀
억제시키는 영향, 그리고 이제 투기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것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됐다는 거, 그리고 대규모 군용 발전도 이제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4월 내 그 관내 보전 녹지, 보전 녹지는 말 그대로 이제 보전 환경 때문에 이제 보전을 하라는 녹지인데, 보전 녹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 계획 조례안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고기동을 비롯해 관내 개발에 필요한 지역들 중심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필요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요. 용적률 인센티브는 우리가 위로 이제 그 건축물을 올리는 거에 제한을 좀 더 높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쪽에 아파트 들어오는 게 실버타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그 원래 8층이었는데 15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동이 대장동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적률을 상한을 해서라도 보전 녹지 지역에 산이 막 날아가고 막 그렇거든요. 보전 녹지를 날리는 이유는 그 성남하고 이제 경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인구를 유입을 시키고 기업을 유입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지자체에서는 큰 전쟁이거든요. 실제로 판교 남쪽 지역의 마지막 미개발지인 벌장투리 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운동에는 다수 도로공사가 계획되면서 두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대장, 고기지구 등의 도로 연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서운동은 지난 2003년 성남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녹지지역 상하수도 미비시설 개발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그 미비시 개발을 제한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뭐 오페스도 나오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하수 공공 그 하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발 제한이 되어 있는 규정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서운동, 그러니까 대장동 바로 옆에 서운동에 공공 하수도 설치 계획이 확정됩니다. 확정입니다. 이거 확정. 20년 만에 지역 개발의 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간 그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요소가 사라짐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개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건 그 10월 17일 날 기사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린 내용인데, 이게 그 계속 대장동 하지만 뉴스에서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중동 전쟁이다, 뭐 확전 가능성도 얘기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한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우리가 재산권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답이 이 신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제가 잠깐 지도 보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보강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다음 지도를 카카오맵을 보면 분당구 대장동,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용서고속도로가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헌능아이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모산을 뚫고 이제 삼성역까지 이제 가는 게 삼성동까지 연결해 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대장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대장동이 이만큼입니다.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이게 그 그림을 한쪽 물감을 칠해서 양쪽으로 그 합치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여기도 반대편에 있는 땅들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지금 매물도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 땅을 매입을 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성남은 인구 100만을 우리가 이제 못 넘기고 있거든요. 인구 100만을 넘겨야지 특례시가 되는데, 그래서 개발할 땅은 없지.
그러면 어디를 개발할까? 낙생지구도 개발하고 다 임야의 보존 녹지를 다 개발을 한 겁니다. 낙생지구도 찍어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원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대장동의 대장지구가 반대편으로 넘겨서 우리가 본다면 용서고속도로를 따라서 지금 이제 서분당 IC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쪽 대장동 이쪽 옆쪽이 이제 서운동인데 서운동이 상하수도 시설을 개발 제한하는 것을 풀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도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시그널이 알려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오를 것이라는 걸 그 짐작하게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요 땅이 얼마 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땅이 이제 계속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당 토지연구소장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